저는 홍콩대학교 치과대학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인 이상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직시 체내 이식을 위한 대량 줄기세포가 탑재된 완전분해성 알지네이트 기반 코어쉘 마이크로젤 제작 및 적용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오늘의 프레젠테이션 내용은 제가 포스닥을 하면서 연구를 진행했었던 내용이고, 최근에 온라인 게재가 되게 돼서 이렇게 좋은 발표 기회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어, 조금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현재 치과대학에서 있지만 실제로 하고 있는 업무는 전반적인 조직공학 재생의학 치료제 등을 개발을 합니다. 하이드로겔, 바이오마테리얼스 다양한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요즘에는 이제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새로운 조직을 재건하는 연골이든 뼈든 어떤 조직이든 상관없이 그런 식으로 딜리버리를 해서 제작을 하고 조직을 재건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치아 줄기세포도 사용을 하고요. 많은 부분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있는 홍콩은 홍콩 섬의 아일랜드 쪽에 왼쪽 부분에 있고요. 종합대학으로 저희가 많은 부분에서 다양한 협력, 의대, 치대, 공대 이렇게 많은 엔지니어링과에서도 협력을 하여 하나의 또 새로운 바이오 플랫폼을 제작하는 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치과대학은 81년도에 지어졌고요. 치과병원이랑 치과대학이랑 같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우수한 연구 성과와 그리고 진료 기록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치과대학에서 아시다시피 많은 진료과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연구 활동들을 상당히 꾀하고 있는데 학교 내에 이런 식으로 치과 관련 전공 연구 분야가 설립이 돼 있고 그렇게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로는 오랄 캔서, 마이크로바이옴, 또 클리니컬 AI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종사하고 있는 분야는 크레니오페이셜 리제네이션 물질들고요. 본론으로 좀 본격적으로 저희 연구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이 플랫폼을 사실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카트리지를 하나 타겟을 했지만 카트리지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플랫폼을 개발을 했는데 우선 연골은 데미지가 한번 오게 되면은 상당히 회복이 쉽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연골에는 혈관이 없고요. 그 혈관이 있어야지만 많은 혈액을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이 되고 그러면서 조직이 재건이 되는 하나의 중요한 파라미터가 되는 그런 양분들을 공급을 하는데 혈관이 없어서 연골 조직 재건이 상당히 쉽지가 않고요. 이렇게 디펙트가 생기게 되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별 수술밖에 없어요. 저 가만히 내비둔다고 저희가 피부가 상처가 입었을 때 치유가 되지만 그렇게 치유가 되지 않고요. 수술을 통해서 하긴 하는데 최근 들어서 개발된 약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히알루론산 기반 약물을 주사를 해서 연골 재건을 돕는다고 하지만 상당히 비싸기도 하고 한정적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바이오 엔지니어링에서 연구자들이 하이드로젤 등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연골을 재생을 해볼까라고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예로 UV 광각유 하이드로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기본적인 베이직 내용은 오늘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고요. 하이드로젤을 통해서 제 연골을 재건을 하거나 아니면 줄기세포를 탑재를 할 수도 있고요. 많은 부분을 저희가 활용을 하는데 이렇게 광각유 하이드로젤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좀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주사젤로 사용을 한다고 하지만 이식을 한 다음에 그 환부에 UV를 다이렉트로 조사를 해서 각유를 해야 되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셀한테 데미지가 갈 뿐만 아니라 저희가 원하는 양만큼 컨트롤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또 다른 이제 조직공학 분야에서 사용하는 젤 중에 하나가 이제 알지네이트 젤이라는 건데요. 이 알지네이트는 다양한 내추럴 폴리머고 여러 부분에서 제가 추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알지네이트를 하이드로젤을 만드는데 알지네이트 하이드로젤은 결국엔 각유를 또 시켜야 되는데 그 각유를 시키는 제재로 칼슘을 사용을 합니다. 칼슘을 사용해서 이렇게 각유를 하고 만들면 좋지만 이게 지금 체내 조직 사진이거든요. 이렇게 이식을 한 다음에 문제가 되는 점은 지금 보시다시피 하이드로젤이 남아 있어요. 이 셀들이 생성이 되고 또 혈관들이 형성이 되고 이렇게 조직 내에서 조직이 재건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는 있지만 재생을 하고 분할을 시켜서 이렇게 하나의 티슈가 3D 티슈 모델링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드로젤이 남아있으면서 주위 조직 간의 결합이 되지가 않고 결국엔 뭐 나중에 이제 큰 문제가 된다면은 이런 부분이 이제 그라프트 페일러를 일으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임상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 한정적이고요. 그 한정적으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해결을 해야 될 연구자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로 이제 남아있게 됩니다. 실제로 MSC를 설명을 또 드리자면 줄기세포 치료제로 가장 지금 당장은 뭐 쓸 수는 없지만 가장 1순위로 우대가 되는 게 저희가 알고 있는 뭐 보메로 메센카무 스템셀이나 아니면 또 뭐 자궁 그 태반에서 추출한 그런 셀들이 또 있는데 그 MSC들이 하나의 큰 응집체를 이루고 이렇게 3D 스페로이드 애그리게이션이 된 다음에 이 친구들이 콘드로제네시스를 유도가 돼서 연고를 만들기 위해서는 TGF-베타라는 이런 그로스 팩터를 받게 됩니다. 이 그로스 팩터가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시그널을 받고 이런 컨디션이 되게 되면은 연골로 분화가 되게 되고 하나의 연골 매트릭스를 만듭니다. 근데 여기서 단점이 뭐냐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죠.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냐면 최소 2주에서 3주가 소요가 돼요. 이 매트릭스가 애그리게이션이 되고 셀이 조직화가 되면서 분할을 시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연구자분들께서 이렇게 분할을 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2, 3주 동안 또 미디어를 이틀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해줘야 되고 이러한 부분이 참 많은 부분이 비용적으로도 많이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이런 연구자들이 또 많은 시간과 또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또 다른 트라이얼이 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이드로젤 안에서, 세포와 어떤 매개체를 이용해가지고 연골 조직을 만들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드로젤이 남아있으면은 결국엔 체내에 이식이 돼서 주위 조직과 결합을 방해를 하기 때문에 하이드로젤을 조직을 완전히 만든 다음에 하이드로젤을 완전히 없애고, 매뉴얼로 없애고, 그리고 나서 이식체로 이식을 해서 조직 융화를 시키는 이러한 연구들을 수행을 또 해오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 부분도 또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것이고요. 하이드로젤을 이전 사전 연구에서 보시다시피 하이드로젤을 제거하기까지 제 조직을 분할을 시켜서 완전한 조직체로 만들기까지 결국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이제 소요가 되죠. 이렇게 많은 부분을 또 노력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참 임상적으로나 저희가 실제로 조직체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제한적인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를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코어쉘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요. 이 코어쉘 시스템이 단순해요. 내부에는 하이 덴시티 셀로 MSC가 있고 그리고 바깥 부분에는 이 하이드로젤 분해가 가능한 이 하이드로젤을 커버를 한다 이런 컨셉인데 사용을 한 것은 이런 트라이액셀 리젤 3중 구조의 니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각각의 게이지가 있고요. 내부 안쪽 코어, 그리고 중간, 그리고 바깥 부분 이렇게 3중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러한 니들이고요. 그러면서 제가 또 시스템을 장착을 한 게 에어플로우, 예, 그 내부 안쪽 코어에 줄기세포를 탑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시린지 펌프, 그리고 바깥쪽 부분에는 하이드로젤을 커버를 할 수 있는 하이드로젤이 수출전되는 이 시린지 펌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삼중 시스템이 동시에 분사가 되면서 크로스 링킹을 하게 되고 그 크로스 링킹을 하면서 대량의 줄기세포를 탑재하고 있는 하이드로젤 캡슐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결국 궁극적으로 한 이유가 뭐냐면 세포를 응집체, 요새는 이제 오가노이드도 있고, 뭐, 어셈블로이드라고 하죠. 셀 투 셀 어셈블로이드를 익혀서 큰 응집체를 만드는 그러한 어셈블로이드 오가노제네시스를 개발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개발하는 거를 조직체를 개발하는 것을 즉시 이식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체내에서 분해가 되고 그 안에 있었던 3D 티슈들이 원래 제가 개발하고 연구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란 조직체로 만들자 그런 컨셉으로 연구를 이렇게 진행하게 됐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 내부에는 MSC가 이제 들어가고 그리고 TGF-베타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TGF-베타가 있어야지만 이 연골 조직으로 MSC가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TGF-베타를 적절하게 딜리버리를 하기 위해서 TGF-베타가 탑재된 제라틴 마이크로스피어를 사용을 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코어 부분이고요. 바깥쪽 부분에는 이제 쉘 레이어입니다. 쉘 레이어에서 이 하이드로젤이
안에 있는 MSC와 그 TGF 베타가 탑재되어 있는 젤라틴 마이크로스피어를 탑재를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 바깥쪽에 있는 쉘 부분이 분해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 셀이 오가노이드처럼 하나의 응집체, 스피레이드 형태가 되고 그리고 나서 연골로 분화가 된다. 이런 컨셉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인비트로도 당연히 수행을 했는데 인비트로를 하면서 저희가 다음 동시다발적으로 체내 즉치 이식을 해서 이 주식체, 이 컨스트럭터가 과연 분해가 되면서 그리고 연골 조직이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저희가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스키메릭을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분사가 되고요.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부분에 하이스루프 매너로 코어쉘 파티클이 제작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대량으로 뭉쳐져 있는 이러한 파티클들이 체내에 이식이 됐을 때 하이드로젤 분해가 되면서 안에 있는 셀들끼리 어셈블리가 되고 큰 하나의 큰 빌딩 블록 스트럭처의 오가노제네시스를 일으키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제가 유도를 했고요. 제가 사용한 하이드로젤은 알디네이트인데요. 이 알디네이트를 개질을 했어요. 옥시데이션 처리를 하고 그리고 메탈 클레이, 이 UV 광각유까지도 가능한 이런 알디네이트를 사용을 했고요. 이전에 있었던 저희 연구실에서 루틴하게 사용하는 하이드로젤인데 제가 정확한 컨디션을 맞춰서 개발을 했고 이 옥시데이션 시키는 이유는 물 그리고 PBS 뭐 미디어 안에서 자가로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옥시데이션을 시키게 되면요. 메타크레이션기를 유도를 하게 되면 하이드로젤들이 UV 조사를 통해서 하나의 단단한 구조체가 될 수가 있고 또한 뭐 제가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더 큰 이제 빌딩 블록 스트럭처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연구를 저희가 할 수가 있는 그런 하이드로젤을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하이드로젤이 분해가 가능한지 아닌지부터 일단 확인을 했는데요. 제가 그 투오마, 포오마라고 하는데 이 옥시데이션을 얼마만큼 시켰는지에 따라서 다른 그런 컨디션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이드로젤이 미디어상에서 이 PBS 안에서 이 지금 미디어상일 거예요. 미디어상에서 자연스럽게 분해가 되는데 상당히 분해 시간이 빠르죠. 이 분해 시간이 빠른 이유가 여러분들이 셀 컬처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셀을 시딩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셀들이 바닥에 붙기 시작하는 게 2시간 이후, 1시간 반 정도 이후부터 셀들이 셀 컬처 바닥에 붙기 시작해요. 그만큼 셀들이 자기들끼리의 어태치 능력도 상당히 우수하고요. 또 셀 투 셀로 있으면은 진짜 이 친구들이 애그리게이션, 자기들끼리 인터랙션을 하는 시간이 되게 짧거든요. 그런 시간을 도모를 하기 위해서 하이드로젤을 이렇게 빠르게 분해되는 시스템으로 개발을 했고, 그렇게 하면서 세포를 탑재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작이 돼요. 왼쪽에 이 동영상 보시다시피 상당히 시간이 빠르죠. 이 사실 가장 큰 연구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이 셀을 정말 많은 양의 세포를 익스펜션, 그 플라스크 안에서 익스펜션을 해야 되고, 전부 다 수거를 해서 거두게 되면은, 이렇게 셀 팔렛이 50ml 코니컬 튜브의 뭐 하단부에 가득 찰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셀들을 이 시린지에다가 탑재를 하고, 하이드로젤이 분쇄가 되면서, 동시에 에어가 나와서 이렇게 커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면 이 파티클이 보시다시피 이런 형태로 생기게 됩니다. 안쪽 내부에 이 까만 부분이 전부 다 셀이고요. 바깥 부분에 하이드로젤이 커버를 하게 됩니다. 커버를 하는 하이드로젤이 하루만 지나게 돼도 분해가 돼서 이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셀들이 지금 같은 샘플들이거든요. 이 내부에 있는 셀들이 응집체를 일으켜서 이렇게 스페로드가 되게 됩니다. 사이즈가 점점 작아지죠. 그 이유가 뭐냐면 셀들끼리의 인터랙션이 되면서 서로 하나의 큰 애그리게이션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인터랙션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 컨덴세이션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 하이드로젤 파티클들을 똑같은 웨이 플레이트에 넣고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렇게 어셈블로이드를 만들게 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요즘에는 이제 오가노이드와 그리고 일반 줄기세포 그리고 암세포 등을 이용을 해서 두 조직 간에 어떻게 애그리게이션이 되면서 이 안에서 일어나는 시글레닌 체인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을 또 연구를 하고 있는데 혹시나 아이디어나 뭐 또 다른 공동 연구할 프로젝트가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제가 또 다른 큰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에어를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에어를 쓰기 때문에 실제로 사이즈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이 에어가 강하면은 파티클이 작은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에어가 좀 더 루즈하게 되면은 파티클이 더 큰 형태가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애그리게이션이 일으켜지고 당연히 스페레드 사이즈도 다르게 형성이 됩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게 뭐 행잉 드랍이라고 하죠. 컬처 DC에다가 V 바텀이런 U 바텀 DC에다가 넣고 며칠 동안 이제 배양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애그리게이션 형성이 되는데 비교를 했을 때, 뭐 형태학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또 확인을 했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저희가 데이터에 지금 실지는 않았지만, 뭐 독성이나 어떤 사이토톡식 문제도 하나도 없이 기존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3D 티슈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젤라틴 마이크로스피어를 일단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MSC를 사용을 해서 젤라틴 마이크로스피어에 디지페페타 탑재를 시키기 위한 젤라틴 마이크로스피어와 같이 혼용을 했는데 지금 파티클 마이크로스피어들이 셀들이랑 같이 있으면서 사실 셀들이 없으면 당연히 퍼지겠죠. 이 친구들이 뭉쳐질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셀이 들어가면서 마이크로 파티클들을 이 셀 매트릭스 안에, 애그리게이션 안에 탑재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렇게 하면서 이 조직체들이 또 마찬가지로 어셈블리를 일으키는 것을 또 확인을 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액틴을 이제 확인했을 때 당연히 너무 많은 셀들이 잘 응집이 돼서 뭉쳐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에그리게이션이 된 것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는데, 사실 제가 동영상을 좀 가져오려고 했는데, 일단은 이미지를 이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파티클이 애그리게이션이 되는 이러한 티슈 조직체를 미디어 PBS 안에다가 놓고서 파이페팅을 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붙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이렇게 일으켜져 있는 이 셀 투 셀 어셈블리가 상당히 강하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셀들을 떼기 위해서 트립신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트립신을 사용을 하면은 뭐 셀들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이 플라스크에다가 셀을 장기간 배양을 하게 되면 트리심을 저희가 친다고 해도 셀들의 매트리스가 단단하기 때문에 하나의 셀 시트처럼 이렇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한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의 큰 응집체로 3D 티슈가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되면은 저희가 아무리 이 친구들을 떼어 놓으려고 해도 잘 떼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단단하게 형성이 된 것은 당연히 이 안에서 셀들끼리 인터랙션이 강하게 조직화가 됐다는 것을 또 의미를 하고요. 그러면서 저는 인비트로에서는 실질적으로 하는 게, 그냥 어떠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정도지, 실제로 저희가 포커스를 집중을 해서 한 부분은 인비보입니다. 동물 체내에서 과연 즉시 이식을 했을 때, 인비트로 컬처가 없이 즉시 이식을 했을 때 조직화가 되냐, 그리고 분해가 될 수 있냐, 그리고 아이디어란 이상적인 조직으로 분화가 될 수 있냐, 그 부분을, 포커스를 집중을 해서 저희가 연구를 진행을 했던 거고요. 우선은 여기에서는 지금 프리리미너리 인비보 스터디인데요. 이 체내에다가 언모디파이드 알지네이트는 분해 계지를 되지 않은 분해가 되지 않는 알지네이트고요. 그 알지네이트에다가 MSC를 넣고 그리고 MSC를 넣은 다음에 파티클을 형성을 해서 이 체내에다 넣었고 그리고 분해가 되는 알지네이트를 사용을 해서 파티클을 만든 다음에 체내에다 이식을 했습니다. 3일차, 7일차 이제 부검을 했는데 이 확연하게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듯이 이 코어쉘 구조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안쪽에 있는 당연히 MSC겠죠. 이 마우스 티슈 내부에서 분해가 되지 않고 이 친구들끼리 서로 응집이 되지가 않은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 말은 즉슨 분해가 되지 않는 하이드로젤 때문에 티슈 바이 티슈 인터랙션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7일차에서도 이렇게 파티클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분해가 되는 이제 하이드로젤을 썼을 때 이 셀들이 응집체가 되면서 이 하나의 애그리게이션이 되고 주위 조직이랑 정확하게 융화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쪽에 보시다시피 이거는 마우스 이제 아디포스 티슈고 커넥티브 티슈가 있는데 제가 이식한 이 MSC들이 큰 덩어리체로 이 조직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3일차에 일어났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고요. 그 뜻은 조직의 초기 조직 융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하이드로젠 파티클이 이식을 하기도 쉬울 뿐만 아니라 조직체가 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큰 이미지를 보시면은 파티클이 이렇게 하이드로젤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분해가 되는 이 젤은 주위 조직, 이 마우스 혈관들이거든요. 이렇게 조직들이 잘 융화가 되고 마우스 아디포스 티슈, 머슬 티슈들이 융화가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그러면 이 TGF 베타를 로딩을 하면 과연 연구를 분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또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3주 배양을 했어요. 뭐 인비트로에서는 당연히 제가 아이디어하게 생각을 하는 여러 그룹들이 있었지만 비교해서 보실 부분은 이 부분이고요. 젤라틴 마이크로스피어를에다가 TGF 베타를 넣은 이 젤라틴 마이크로스피어 지금 이 녹색으로 보이는 이 파티클들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미디어 상에서는 TGF 베타가 없는 미디어를 사용을 해서 3주 동안 배양을 했어요. 근데 재밌는 부분은 TGF 베타가 없는 미디어를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부에 있었던 마이크로 파티클에서 젤라틴 마이크로스피어에서 TGF 베타가 릴리즈가 되면서 세포한테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연골 조직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두 가지 염색을 사용을 했는데, 사파이노 같은 경우는 연골 조직을 빨갛게 염색을 시키게 돼요. 그래서 컨트롤 그룹과 비교했을 때 완벽하게 연골 조직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어셈블로이드도 잘 형성이 되면서 양 티슈가 합쳐지면서 연골 조직이 됐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톨리딘 블루 TBO 스테이닝에서도 마찬가지로 진한 보라색으로 이렇게 연골 조직이 잘 형성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마지막 포커스로 진행을 한 게, 마지막에 집중적으로 진행을 한 게, 그럼 동물 체내에다가 이제 이식을 하는데, 세 가지 그룹을 설정을 해서 한번 이식을 해보자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그룹은 분해가 되지 않는 젤에 MSC가 탑재가 됐고요. 그리고 티즈브 베타가 로딩된 젤라틴 마이크로스피어를 넣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이고, 그룹 두 번째에서는 분해가 되는 젤에 MSC를 넣었고, 그러나 티즈브 베타가 로딩되지 않은 젤라틴 마이크로스피어를 넣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 그룹의 아이디어란 그룹으로는 하이드로젤의 MSG 마찬가지로 그리고 튜즈에다가 로딩된 젤라틴 마이크로스피어 이렇게 그룹을 세 가지로 설정을 해서 이식을 했는데 저희가 파티클을 첫 번째 장면에서 동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파티클을 제작을 하고 그 제작된 파티클을 체내에 그대로 이식을 했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인비트로로 이렇게 진행을 한 것은 이 인비트로가 이 통해서 연골 조직으로 재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드린 것이고요. 이렇게 파티클이 형성이 되고 나서 이식을 그대로 했을 때, 이식을 하고 나서 그리고 3주 뒤에 이제 저희가 부검을 했습니다. 하면서 제가 아이디어하게 또 확인을 한 게 지금 파티클들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리고 마우스 지방 조직이고 머슬 티슈, 혈관들도 이렇게 있고요. 근데 오른쪽에 이제 분해되는 젤을 저희가 사용을 했을 때 이렇게 까맣게 남아있는데 이 까만 게 젤라틴 마이크로스피어가 이렇게 까만색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우스 티슈 내에서 융화가 되면서 조직화가 돼서 정확한 완벽한 티슈 인테그레이션, 티슈 조화를 일으켰다. 라고 저희가 육안으로 일단은 확인을 했습니다. 실험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1주차 부검을 일단 진행을 한번 해봤어요. 네이티브 티슈는 그 호스트 티슈라고 하죠. 마우스의 원래 컨트롤 그룹, 마우스 티슈만이고요. 오른쪽에 이제 그룹을 1, 2, 3인데 젤라틴 마이크로스피어 다 이제 눈으로 이제 육안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이 하이드로젤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포가 없는 형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젤라틴 마이크로스피어들 당연히 다 탑재가 잘 체내에 돼 있었고 아이디어란 저희 그룹에서는 젤라틴 마이크로스피어도 보이고 지방 조직도 보이고 혈관도 보이죠. 그러면서 이 이식된 MSC들이 잘 주위 조직과 잘 융화가 돼 있다라는 것을 또 확인했고 IHC를 통해서 휴먼 세포들이 잘 이식이 돼 있다. 마우스는 제가 면역결핍 마우스를 스키드 마우스를 사용을 했고요. 당연히 휴먼 셀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염증 반응을 없애기 위해서 스키드 마우스를 사용을 했고 조직체가 이렇게 잘 이식이 된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망의 제가 3주차 부검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을 때 결과가 되게 아이디얼하게 나와서 좋은 성과가 될 수 있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파티클 하나 부분을 제가 캐치를 해가지고 섹셔닝을 했어요. 이게 마우스 체내 조직이고요. 좀 진한 빨간색으로 이렇게 염색이 되죠. 세포가 없는 이 부분이 남아있는 마이크로 알지네이트고요. 내부에는 연골 조직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 녹색 부분이 젤라틴 마이크로스피어고, 이 젤라틴 마이크로스피어들이 TGF 베타를 릴리즈를 하면서 당연히 휴먼 MSC들이 연골 조직으로 형성이 됐을 거라고 저희가 확인을 했었고, 지금 오늘 데이터에 보여드리진 않았지만은, 서플리먼트 보시면은,
뭐 IHC나 또 이 면역 염색이나 다양한 분석을 또 이렇게 수행을 했거든요. 휴먼 조직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다양한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연골 조직을 만들게 됐지만 남아있는 하이드로젤 때문에 결국엔 주위 조직이랑 영화가 되지를 못해요. 이게 상당히 임상적으로는 참 큰 문제인데 그 그라프트 페일리어라고 하죠. 이식한 이식체가 주위 조직이랑 연결이 되지 못하면 결국에는 페일리어 하나의 염증이 또 유발이 되기도 하거나 아니면 결국에는 탈락이 되게 되는데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환자도 그렇고 임상의도 그렇고 결국 수술을 또 다시 해야 돼요. 그럼 수술 다시 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뭐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비용도 당연히 너무 많이 들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큰 획기적인 하나하나 파라미터를 제시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그룹을 봤을 때 티진법에다가 로딩되지 않았기 때문에 MSC들이 응집체를 이루기는 했어요. 그러고 이제 젤라틴 마이크로스피에도 있지만 사파라이노 그 연골 염색을 하는 이 사파라이노스를 통해서 염색을 진행을 했을 때 연골 조직이 보여지지 않는 것을 또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서 아이디얼하게 제가 이렇게 디자인한 이 그룹에서는 주위 조직과 융화를 하면서도 내부에서 또 연골 조직을 형성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뭐 화살표로 표시한 부분이 좀 작긴 하지만 그냥 콘드로사이트를 표시를 한 것이고요. 연골 조직이 됐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염색이 된 것이고 주위 조직인 이 머슬, 뭐 커넥티브 티슈들 그 다 연결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차에 조금 더 어드밴스드한 더 하이브리드 스터디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UV를 사용을 했는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오마라는 하이드로젤을 사용을 했잖아요. 그리고 옥시데이션을 시켰고 그 메타 아크레이션을 시켰는데 이 메타 아크레이트기가 UV를 조절을 하게 되면은 이 크로스 링킹이 더 단단하게 됩니다. 가교가 되고 그 UV를 사용하는 하이드로젤들끼리에 붙여놓게 되면은 단단하게 자기들끼리 이제 붙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 코지아 파티클의 이 쉘 부분을 보면은 하이드로젤이 이렇게 있죠.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 하이드로젤이 이제 붙어 있으면서 당연히 UV로 각효가 되겠다 싶어서 트라이를 해봤고요. 파티클을 만든 다음에 내부에 있었던 이 외부에 있던 이런 하이드로젤이 서로 다 붙어 있게 되고 그리고 나서 UV를 쬐서 가교를 시켰을 때 이렇게 큰 빌딩 블락 스트럭처를 만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샤우스터디는 뭐 이렇게 만들어진 이 빌딩 블락 스트럭처를 체내 이식을 하면서 더 큰 조직체, 완전한 조직체를 만드는 그런 연구를 진행할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하고 현재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이 빌딩 블락 스트럭처가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뭐 사람을 보면 아시겠지만 사람의 무게가 뭐 수십 킬로그램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조직체, 이 제가 가지고 있는 체내 장기의 한 파트를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큰 조직체가 필요하고 또 다른 세포를 사용을 해야 되는 서로 각기 다른 세포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세포들, 여러 삼중, 사중, 여러 세포들, 군들을 이용을 해서 이 구조체를 제작할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짧은 연구를 소개를 드렸고요. 저의 연구팀, 그리고 제가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이 공동 연구자들,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이런 스폰서들이 있습니다. 뭐, 발표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